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오프로드가 있다. 눈길에 얼음물에 위험천만해 보이지만 대박이네. 돌은 밟고 넘어서라고 있는 것. 올라올 때가 문제네. 혹독한 겨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여기 다리는 안 먹어. 다리는 안 먹어. 뭐가. 험난한 길에 설레고 개척하는 길이 즐거운 겨울 오프로드. 1월의 어느 주말, 오프로드를 즐기기 위해 동호회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휴게소에 들어서는 차들을 보니 보통 차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죠. 근데 왜 이렇게 함께 다니는 거예요? 오프로드가 그 투어식 그 세미 오프로드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간의 하드코어 큰 돌을 좀 타러 다니는 그런 모임입니다. 와,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기본 10년 이상 험한 산과 강을 달린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여정 왠지 기대됩니다. 오프로드에서 동료만큼 중요한 자동차는 사륜구동이어야 하고요. 범로를 달릴 수 있는 튼튼한 타이어와 긴급 상황을 대비한 윈치, 견인바, 견인 서클과 수리 장비들을 챙기고 혹시 모를 조난까지 대비해야 됩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오프로드용 차들, 편안하고 감성적인 주행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 차들이 제 능력을 발휘하는 경기도 포천으로 갔습니다. 같은 장소라 해도 오프로드는 갈 때마다의 길의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출발에 앞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요. 타이어가 미끄러지질 않아요. 이게 덕지 많이 빼줘야지 타이어가 타이어에 이렇게 그립이 딱 생기기 때문에. 평균 공기압 30에 비해 훨씬 적은 수준인 19 정도로 공기를 뺍니다. 그리고 진입 순서를 정하는데요. 앞뒤에 고참 오프로더를 넣어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다네요. 코스는 그래서 한 100여 미터 정도 될 거예요. 일반 차들은 이제 좀 오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뭐 하드한 코스는 아닌데 일단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안전하게 갔다 옵시다! 네. 이번 여정은 총 3km. 난이도가 높지는 않지만 눈이라는 변수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하네요. 아, 어떤 길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얼었다 녹았어. 장애물이 곳곳에 있는 험한 구역은 아니지만 미끄러운 길 때문에 조심조심 운전해야 하는데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얼음으로 포장된 길, 험로보다 더 까다로운 빙판길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10년 이상의 노하우가 있는 오프로더들이라 그런지 별로 겁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장난이 아닌데? 근데 무조건 체인 쳐야겠는데. 얼었다가 살짝 녹아가지고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조심들 하세요. 와, 없던 길까지 만들며 잘 달리고 있는데요. 오프로드 잘 타는 기법 좀 알려주세요. 경험이죠. 뭐 경험으로다가 이제 뭐 많이 다녔으니까 그래도 항상 방심은 금물이죠. 사륜구동만 믿고서 이렇게 큰 지식이나 경험 없이 막 운행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다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오프로드에선 사뿐히 지려밟고 지나간다는 반가운 돌길이 나타났습니다. 이 차들이 달리는 길을 말하자면 눈이 소복하게 쌓인 바위들과 얼음물로 만들어진 계곡 참 아름답습니다만 이 길도 아닌 길을 가로지른다고요? 네, 오프로드용 자동차들은 달립니다. 그것도 거침없이 달립니다. 눈까지 더해져 난이도가 꽤 높아 보이는데요. 올라올 때가 문제네. 오프로드에서는 어려움이 많을수록 재미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문제도 많이 생기죠. 갑자기 제자리 걸음을 하는 자동차. 이 비운의 소리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엔진 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지고 꼼짝 않는 자동차. 여기 사륜이 안 먹어. 사륜이 안 먹어. 뭐가. 아, 이거 옴짝달싹 못하는 문제가 생겼나 본데요.
얼음을 깨던 바퀴는 차디찬 계곡물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어디가 트러블이 난 건지 전륜이 지금 작동을 안 해요. 길도 없는 첩첩산 중에 이런 일을 당했다면 당황하기 마련인데요. 천천히. 하지만 오프로드에서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일상이라고 여길 정도라네요. 그래서 구조 장비를 필수품으로 준비한 건데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윈치를 이용해 차를 빼냅니다. 그리고 상태를 확인해 보는데요. 감속기와 앞쪽 타이어 휠의 연결 부위에 문제가 생겨 전륜을 쓸 수 없게 됐답니다. 뭐야, 형. 어떻지? 축이 나갔어요. 전륜 축이. 그래가지고 지금 사륜구동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축이 나가가지고. 우리 부러운 길도 못 나가겠는데? 어느 정도 왔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지금 뭐 한 3분의 한 2주 전? 2주 전? 그 정도입니다. 상황이 많이 안 좋네요. 아쉽지만 이번 여정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움직일 수 있는 뒷바퀴에 체인을 장착했는데요. 힘이면 힘, 실력이면 실력, 빠지지 않건만 거친 겨울산 앞에서는 돌아서야 하나 봅니다. 그래도 힘이 넘치는 녀석이라 그런지 혼자 제법 움직이는데요. 하지만 이곳은 고장난 차에겐 넘을 수 없는 벽인 오프로드. 혼자 힘으로 도저히 내려갈 수 없어 함께 간 동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 인도 자체 스타일이 계절 따라 또 이 변화가 많고 또 바위 같은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변수가 많아요. 그 변수에 따라서 조금씩 하다 보면 차량 스펙에 상관없이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항상 그래서 팀으로 움직이고 그래서 팀들이 팀 그 멤버십도 중요하고 채 반도 가지 못하고 중단했지만 돌아가는 길도 만만치 않는데요. 그 어떤 차에게도 오프로드는 결코 상냥하지 않습니다. 이번 여정을 진두지휘하는 코드라이버가 자동차 정비 전문가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자동차에 생긴 문제를 최대한 빨리 응급처치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근데 이제 눈이 많으면 의외로 여름보다 온도를 많이 써요, 차가. 그냥 계속 고RPM 쓰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종종 많이 나옵니다. 오버히트도 나오고. 오프로드 팀이 바삐 달려간 곳은 근처의 농기계 수리점인데요. 이곳에서 손상을 입은 드라이브 샤프트를 수리합니다. 이번엔 용접만으로 어느 정도 제기능을 찾을 수 있다고 하네요. 20년 이상 경력의 오프로드 노하우와 자동차 정비 기술이 더해졌기 때문에 손쉽게 문제를 해결했네요. 이제 이거 가지고 트러블 또 날 일은 없을 거예요. 이게 이것과 트러블 나면 사람의 발이 문제야. 사람 발. 그래서 항상 오픈은 이렇게 미케닉하고 같이 다녀야 돼요. 항상 팀이 움직여야 되고, 만약에 좀 미케닉이 없었다면은 오지 같은데 그냥 이런 정비 기술 없는 사람들끼리 들어갔다가 불의에 이런 사고 나면은 오도 가도 못하고 그냥 고립되는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하루가 저물고 다음날 강원도 인제로 떠났습니다. 설악산의 푸른 숲과 소양호의 맑은 물을 자랑하는 인제는 청정지대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이곳에 눈길 오프로드를 즐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이고, 먹기 오시면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먹기 오시면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눈이 지방에서 온 줄 알고 오늘 와주네. 내 안 오다가. 진짜 안 올 것 같네. 진짜 거의 한 달 만에 오는 것 같은데. 여기 경남팀은 울산에서 올라오셨는데 어제 밤에부터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만나서 지금 이제 눈길 투어를 가는 거거든요. 오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지만 겨울 오프, 눈 오프를 하기 위해서 일단 눈을 처음 밟아보기 때문에 좀 많이 좀 차 타고 미끄러져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적 없는 도로를 달리는 투박한 차들. 울산에서 먼 길 달려온 7대와 서울 경기에서 온 6대. 총 13대의 차와 36명의 사람들이 오프로드를 떠나는데요.
위험하지 않은 길이라 가족이 함께 오기도 했습니다. 눈길 오프로드의 코스는 총 거리 18km로 해발 1100m의 산을 타는데요. 눈만 없다면 평지 수준의 코스라고 합니다. 눈길에서 필수인 스노우 체인. 겨울 오프로드에도 당연히 챙겨야겠죠? 타이어가 크기 때문일까요? 일반 도로용과는 조금 다른 모습인데요. 지네발이 있거든. 일반 체인하고 틀리고 그 V자형으로 돼 있는 거 있죠? 네. 여기 이제 얼음을 찍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웬만한 얼음길에서 미끄러질 염려가 없을 것 같네요. 그런데 스노우 체인을 모든 바퀴에 다 채우진 않았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너무 잘 가면 또 일반 도로하고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그 미끌림도 있고 핸들이 좀 작동을 잘 안 하는 그런 느낌도 갖고 그러려고 이제 보통 눈길을 넣는데 온통 하얗기만 한 눈의 세계가 열리는데요. 여유만만한 20년 이상의 고참부터 초보 가족까지 참가하는 눈길 오프로드. 자동차 안에서 마주하는 설경이 색다른 추억이 되겠죠. 시야 저기 한 가가 얼음 완전 배영업입니다. 이게 위에 어디서 물이 내려온 거지? 와. 그림이네 진짜. 저는 사진 찍어요. 나무가 더 많네.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겨울 한정판 오프로드. 눈길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운전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뒷바퀴를 락을 놓고 가는 겁니다. 뒷바퀴가 동시에 구를 수 있는 그 상태에서 지금 이제 내리막에서는 저단 기어로 일명 엔진 브레이크라고 그러죠. 그걸로 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바라고 그게 특수한 기능인데 그 앞바퀴 축이 이제 자유롭게 풀리는 상황, 이런 오지를 다니다 보면 그 기능이 필수로 있어야 됩니다. 폭신폭신한 눈길을 달리다가 만난 첫 번째 장애물, 바로 눈이 녹아 생긴 웅덩인데요. 선두주자,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하죠? 하지만 조심조심 천천히 달리면서 자동차로 차가운 얼음물 입술을 감해가는데요. 두려움이 짜릿함으로, 공포가 유쾌함으로 바뀌는 것이 오프로드의 진면목이라고 하네요. 항상 어떤 그 일탈을 꿈꿨죠. 일탈을. 그것도 있고, 일단 남자, 야성, 그리고 어떤 이제 그 남자의 그 정복력이 있잖아요. 솔직히 정복력. 뽀얀 눈길을 정복하며 달려온 지 1시간 반. 해발 900m의 평지에 도착했는데요. 13대의 오프로드 자동차가 멈춰 섰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시간, 점심시간이 됐거든요. 오늘은요 어댕탕입니다. 거실하게 어댕탕. 소박하고 간단하지만 밖에서 먹으면 더 맛있는 어묵탕. 추운 날씨엔 역시 뜨끈한 국물이 최고죠. 가솔린하고 중유권이에요. 오늘 같은 날은 그래도 날이 그냥 따뜻하니까 그나마 영하 한 2, 3도밖에 안 된다는 영하 15도 이상씩 넘어가면 가스 자체 불이 올라오지 않아요. 근데 이게 그 영화에도 최적화된 그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알프스산이나 에베레스트 등장하는 모든 장비들이 거의 요즘 조그만 형태지만 다 가솔린 형태로 많이 써요. 빨리 완성돼서 더 기특한 어묵탕. 진짜 맛있어 보이네요. 짜릿한 오프로드에서 만나는 푸짐한 노천 만찬. 길이 아닌 길에 마음 졸이고 덜컹거리는 승차감에 긴장했을 텐데요. 잠시 즐기셔도 좋습니다. 환상의 맛 아니겠습니까? 돈 주고도 못 먹는 맛. 10만원짜리 한우보다 더 맛있습니다. 아, 진짜요? 되게 재밌어요. 놀이동산 온 것 같아요. 진짜 좋네요. 옛날 군대 생활할 때 경험은 울면서 경험이고, 이거는 웃으면서 경험이고, 진짜 좋네요. 늘 먹던 밥도 특별해지는 꿀맛 같은 시간이 끝나고 다시 오프로드의 스릴이 이어지는데요.
긴장도 풀렸겠다. 여유 있게 눈길 산책을 하려는 찰나. 끊어진 다리 하늘 통과해서 왔는데 지금은 그냥 강물 통과해서 가고 있습니다. 끊어진 다리? 밑으로 계곡 밑으로 다 밑으로 가는 거. 오프로드 팀이 통과해야 하는 다리 중간이 끊겨버린 겁니다. 오프로드용 차도 끊어진 다리를 건널 수 없기 때문에 다리 아래를 지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파른 빙판길을 내려가야 해서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괜찮아? 괜찮아. 대박이네. 이거 다리 끝까지 안 있을까요? 눈길 오프로드에서 만난 두 번째 장애물이긴 한데요. 다들 과속 방지턱 넘는 것보다 더 수월하게 지나갑니다. 동호회 같은 데를 이제 가입을 하셔가지고 차근차근히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타이어를 작은 타이어부터 단계별로다가 안 올라가고 그냥 이렇게 바로 큰 타이어로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다 보면은 너무 그 모빌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자칫 불의에 또 사고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동호회 같은 데 가입하셔가지고 차근차근히 이렇게 단계별로다가 이렇게 서로 믿고 의지하며 떠난 눈길 오프로드. 13대 모두 무사히 완주하고 하산했습니다. 온로드로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죠. 오프로드용 스노우 체인을 푸는 건데요. 도로를 파손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조심히 잘 내려오셨어요? 네, 보람차게 오늘 하루 또 즐겁게 안전하게 운행을 했네요. 뭐 예술입니다, 예술. 눈, 하늘, 길, 밥, 예술. 경험은 처음이거든요. 그냥 뭐 도랑, 겨울 이런 데는 좀 다녀봤었죠. 눈 쪽 이런 데는 진짜 처음이었습니다. 뭔가 모르게 또 다시 오게 됐네요. 기념 촬영하게 모여주세요. 짜릿한 추억을 남기며 오프로드가 끝났습니다. 네, 오프로드 하면 먼지 날리며 바위 밟고 올라서는 걸 생각했는데요. 한겨울 오프로드는 달라도 많이 다르네요. 네,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는 걸 보면 좀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걸 보면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알쏭달쏭해요. 그래서 이 오프로드를 직접 다녀오신 분을 모셨습니다. 오프로드 전문가 심은미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성미 넘치는 남성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꽃누나세요. 꽃누나. 꽃누님. 아니, 어떻게 하다가 오프로드 전문가가 되셨어요? 글쎄요, 남편이 한 20년 전서부터 오프로드 동호회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그냥 뭐 쫓아만 다니다가 한 2006년도에 처음 접하게 됐죠. 예. 그러면 오프로드는 얼마나 자주 가세요? 한 달에 한 3번 정도. 네, 주말이면. 주말마다 거의 가실 그러니까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 사고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네. 사고들이 있었나요? 기억이 하나 남는 게 예전에 저희 하드코어 튜닝 많이 된 차량들이 계곡을 올라갔는데 저희 남편이 벼랑에서 한 10바퀴 이상을 굴렀습니다. 차가 전복이 돼가지고, 예, 10바퀴 이상을. 뉴스에 안 나오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굴렀어요. 예, 지금은 이제 괜찮습니다. 뉴스에는 뭐 당연히 나올 수가 없고요. 아시다시피 오프로드는 깊은 산속에 가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뭐 차가 굴렀다고 해서 119가 들어올 겁니까? 레카차가 차를 꺼내러 올 겁니까? 취재하러 못 가는구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프로드는 어떤 동호회 회원 간 협동 단결? 예. 그래서 서로 차 스펙이 되는 차들이 구조를 해주고, 예.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10바퀴를 구르셨다는데 너무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다치셨을 것 같은데. 안 다치셨나? 저희가 타는 사륜거동 차량은 롤바가 돼 있어가지고 뭐 10바퀴든 20바퀴든 굴러도 크게 다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구르시고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왜 그럼 놀이기구를 더 난이도가 높은 놀이기구를 타고 도전하고 계속 그거를 합니까? 재밌으니까요. 그렇죠. 그게 묘한 스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바퀴쯤은 굴러봐야 그때 이제 오프로드 맛을 느끼는 거예요. 굴러보지 않아서. 네. 그렇죠. 10바퀴 정도 굴러봐야 네가 이제 오프로드를 타겠구나 하는 그 거구나. 느낌을 아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오프로드는
여자들이 하기에는 좀 무리다 이런 편견이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운전대를 잡을 때도 손가락을 펴서 잡지 않으면 부러진다는 얘기도 있고 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뭐 말하면서 오프로드를 가다가 혀를 이렇게 아니, 진짜예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말을 했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자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있고 안전합니다.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희가 핸들을 잡게 되면은 이렇게 넣어서 잡잖아요. 그치, 네, 운전대 잡을 때. 근데 돌이나 오프로드 상황에 의해서 핸들이 돌아가요, 그냥. 그럴 때 손가락이 꺾일 수는 있죠. 오프시하는 운전을 이렇게 대를 잡는 게 좋지만 혀는 오프로드 하다 보면은 네. 장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어떤 장비들이 있나요? 코스를 진입을 하면 사실 바위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진입하자마자 제일 먼저 닫히는 곳이 스웨이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스웨이바 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 언더 스페이스 커버도 있고, 그 다음에 대우를 보호할 수 있는 디퍼런셜 커버. 예, 그런 것도 많이 하고요. 돌발 상황에 차가 빠졌거나 했을 때 탈출할 수 있는 윈치. 그리고 타이어가 펑크가 났을 때 갈 수 있는 차체를 올려서 할 수 있는 하이리프트 잭. 그런 군한 장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프로드 가는 차량들은 아무래도 뭐 장비도 많이 들어있고 좀 가격대가 일반 차량보다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차가 고장나면 또 속상할 것 같아요. 험한 길을 가면서도 차가 고장 안 나게 하는 그렇게 잘 타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프를 가게 되면 우선 차량 점검, 내 차 안전 점검을 꼭 필수로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필요한 게 사륜구동이 정확히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산에 가서는 사륜구동이 안 되면 정말 오도 가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륜구동이 되나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적어도 내가 여러 명이 같이 이동을 했을 때 민폐는 주지 말아야 되니까 내가 탈출할 수 있는 기본 군한 장비 정도, 그다음에 만약에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뭐 생수라든지 간단한 간식 그 정도는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녀온 후에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그렇죠. 어떤 점검들을 하세요? 다녀와서는 우선은 하부 쪽 세차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리프트 한번 올려봐야 되겠죠? 네, 올려서 뭐 어디 오일이 새는지, 하체 뭐 나사가 어디 풀려 나갔는지, 또 얼마나 스크래치가 있어서 마모가 됐는지도 확인을 하고 안전점검, 정비 같이 하게 됩니다. 마무리도 아주 깔끔하게 참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하면 할수록 오프로드의 매력이 점점 빠져드는 것 같아요. 올 봄 이렇게 좀 날씨 좀 따뜻해지면 저도 오프로드 한번 도전해볼까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올 봄에 저하고 약속하시기를 레이싱에 도전하기로 했잖아요. 그러긴 했는데 레이싱도 하고 오프로드도 가고 다 하면 되죠 뭐. 여자의 마음을 갈 때라는. 네, 아무튼 오늘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오프로드 여행을 함께해 주신 심은미 씨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